예, 방금 소개받은 방송입니다. 저는 그 울산 산업에 1998년도에 입대를 해서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평균으로 있습니다. 제가 로타리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누구 어느 로타리아나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로타리를 알아야 내가 하는 것이 좀 자긍심도 생기고, 내가 어떤 단체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다른 곳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고자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성북총대교회로 전화가 와서 부탁을 하시길래 흔쾌히 그냥 하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한 50명쯤 오신대요. 그래서 주로 신입 회원들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포커스를 신입 회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창산 총재님도 계시고 또 대표님도 계시고, 또 우리 클럽 자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클럽 회장님도 이렇게 저를 감독하게 오시고, 또 지구에 이렇게 이분들께서 오셔서 굉장히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총재님들 앞에 이렇게 얕은 지식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저로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로타리안 무조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올해 세카르 메타 인도 분이시죠. 부처 사진입니다. Serve to change lives. 저는 여기에 체인지에 거기에 생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어가 My life and their life.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여기는 지금 뭐라고? 봉사로 삶의 봉사로 삶의 변화를 이렇게 한국 로타리 번역위원회에서 번역을 하셨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봉사하자. 이게 굉장히 더 강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떤 삶이냐, my life, 내 삶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변화시키기 위해서 봉사를 하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RI 회장님들의 테마를 해마다 보면서 굉장히 어떤 통찰력 있는 테마를 발표하시면서 이분들이 로타리안으로서 아니면 국제 로타리 회장으로서의 어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 아시죠? 이제 승목 우리 총재님이신데, 이번에 지구 테마는 이루자 작지만 행동합니다. 아마 세카르 메타 회장님과 거의 같은 그런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에는 작지만 큰 봉사를 크고 큰 봉사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로타리란 무엇인가, 로타리 클럽, 그 다음에 지구, 국제 로타리 재단은 제가 쓰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총재님도 말씀하신 로타리안은 무엇인가, 그냥 지역사회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난 사교 모임이라고 밖에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로타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찾아보다가 이분의 이게 17년, 18년도 RI 회장이신데요. 이안 리슬리 회장이십니다. 이분이 호주의 멜버른 출신이신데요. 이분의 로타리를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정의했습니다. 로타리, 메이킹 어 디퍼런스. 직역을 해보면 이 콜로는 이퀄스나 똑같습니다. 로타리라는 것은 발음을 만드는 것이다. 이걸 우리 한국 로타리에서 번역하기를 로타리 변화를
이루자, 변화를 만들자. 만들자 이렇게 있죠. 만들자.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영어 전공은 아닙니다. 이대로 한다면 로타리는 다름,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그 명쾌한 그 이안 리들리 RI 회장의 통찰력에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그 시카고 클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제일 확소도의 Making a Difference since 1905년, 1905년부터 다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시카고 로타리 클럽입니다. 그러면 이 다름이 무엇이냐? 다름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로타리라는 것은 harmony but difference. 다르지만 그 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개개인의 어떤 그 존재론적인 개인적인 문제죠. 개인적인서 관계론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단어죠. 하모니와 디퍼런스는. 다른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로타리다. 사자성어로 화이브동이죠. 그러면 다름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간혹 내 생각과 내 행동과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나 다른 것이죠. 왜? 내가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언젠가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낼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조직 사회든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른 게 아니고 틀렸다고만 얘기해요. 이 다름이라는 것은 첫째 다양성입니다. 물론 어떤 그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게 빠르죠. 그저 앞에서 리더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굉장히 빠르죠. 성취도 빠를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조직은 얼마 못 갑니다. 숲을 보면 나무들이 한 종류만 있으면 그 숲은 오래가요. 숲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수종들이 모여야 비로소 큰 숲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다름을 서로 인정하려면 토러런스입니다. 톨레랑스.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너와 내가 평등해야 됩니다. 이퀄리티. 평등하지 않으면 이러한 생각이 없으면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속시키려고 하죠. 내가 리더니까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요즘 뭐 꼰대 소리 많이 듣죠. 나 때는. 평등을 인정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포용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로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하모니 바트 디퍼런스, 화이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타리의 어떤 그 역사를 쭉 보면,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역사를 쭉 보면 전부 다 이런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가치 중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베리 레신 1819년도 회장이십니다. 이분은 카리브의 IT 출신입니다. 굉장히 적은 나라죠. 이분이 회장을 마치시고 얼마 있다가 IT에 큰 허리케인이 닥쳐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해서 아마 IT 구호 자금도 보내고 로타리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BD 인스피레이션 이걸 우리 번역은 세상의 감동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역을 했죠. 의역이 심해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대로 뭐 직역을 하자면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내가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타리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봉사가 아니고 봉사가 우선이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철학이 없으면 그저 단체가 왔는데 회장이 싫어서 누구 보기 싫어서 흔들립니다. 이런 가치가 형성이 돼야 결국에 아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남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람은 be the inspiration.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자는 게 우리 로타리안들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오랜 미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모순적이죠. 오래된 것과 미래, 과거와 미래, ancient future죠. 오랜 곳에서 이게 과거로부터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지금 변혁, 로타리도 지금 117년을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위대한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회장들이. 그분들의 어떤 그 성찰이 어디서 나오느냐? 과거로부터 나왔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옹골이시겠죠. 그래서 이런 오랜 과거로부터 내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폴로에서 아주 사진 중에 제일 멋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도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불우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be the inspiration, 영감을 이분이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가,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시카고의 변호사라 하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그 뒤에 뭐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분은 뭐 로타리 하기 전에 굉장히 불우한 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미국 전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위스콘신, 그 다음에 버몬트,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뉴저지, 여기죠. 그 다음에 일리노이, 아이오와, 그 다음에 일리노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00km 되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죠.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여기를 이렇게 다닙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변호사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분이 위스콘신주, 아까 여기죠.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이 해리스의 어머니가 약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 저도 약사입니다만 그냥 밥 먹고 사는 중산층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해리스 부친께서 아마 사업을 하시다가 뱅크럽시를 당합니다.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3살 때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있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있던 외골목으로 갑니다. 3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성장을 합니다. 골목에서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할아버지에서 먹고 자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골목부터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을 중퇴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갑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2학년 때인가 이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뭐 10대 후반 내지 20대니까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찍 그거 하다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이오와로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죠.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과수농사, 과일농사가 굉장히 발달된 것이고 거의 평지입니다. 아이오와에서 굉장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월목트 대학에 아이오와에 가서 이분이 왜 법대를 들어가냐면 아이오와에 가서 자기 잡으를 뭘 하냐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 클럭을 합니다. 클럭은 보조죠, 보조를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게 내도 뭔가 꿈을 가져야 되겠다. 뭐 프린스턴까지 지금도 아이비리그지만은 그 당시에 뭐 프린스턴이 대학이 굉장히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와 법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1892년도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마 20대. 그 다음에 이분이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신문 판매, 리포터, 과일농장, 배우, 카우보이까지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1896년까지. 그러니까 법대를 졸업하고 로이어가 된 다음에 한 5년 동안에 이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야미마마 이러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젊을 때 20대의 중후반들을 보내다가 그리고 1897년도에 시카고로 여기는 일리노이즈죠. 여기 미시간 호수가 있고 요구방도 될 겁니다. 시카고가. 그러니까 아이오와 옆에지만은 이 촌놈이죠. 굉장히 촌사람인데 이 당시에 1900년대 초에는 산업혁명 후반기에 미국에도 굉장히 도시로 막 몰릴 때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하면 뮤지컬 시카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록시 허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1920년대 그 배경인데 결국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술, 도박 굉장히 지저분한 그 시카고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1897년도 그러니까 29살 우리 나이로 한 30살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왜냐하면 촌에서 도시로 왔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시카고에도 일리노이즈 대학도 있고 시카고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 출신들이 변호사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제 사업가로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무슨 고민을 하느냐? 이 고민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농촌이나 작은 마을을 떠나 시카고에 정착한 젊은이들이 많을 것이다. 자기처럼 도시로 이들을 한데 모으면 어떨까? 그들도 나처럼 고향의 푸근한 인심에 목말라 있다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그 동료 변호사인 프랑크하고 같이 시내를 이렇게 걷는데 프랑크한테는 가는 데마다 동네 정원들이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하이 이러고 하니까 왜 저 사람한테 왜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시민들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할까?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한 게 지금 아까 나왔던 이게 이제 폴 해리스죠. 구스타프 로이어, 실베스타 실베, 그 다음에 그 하피, 하이람 쇼리라는 이분은 그거죠. 광산 엔지니어죠. 이분은 실베스타 스토어는 이분은 그겁니다. 그 석탄 중개사 일이다. 그 당시에는 뭐 다 연탄되고 그랬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기성복 파는 양복장이 테일러인데 기성복을 만드는. 이분들이 원래 이제 이분의 이 구스타프 버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클라이언트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왜냐하면 광산 엔지니어니까 클라이언트로 있고 이 사람의 친구가 신뢰하고 쇼리입니다. 그래서 1905년 2월 23일 날 유나이트 빌딩 711호에서 이 사람 집입니다. 이 사람 집. 거스 로여라는 이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거스가 이 신뢰하고 쇼레기를 같이 친구하고 같이 모입니다. 이게 1905년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그 네 사람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뜻을 모아서 만들어보자. 한국의 로타리의 시발점입니다. 물론 이때는 뭐 명칭도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9일 날 해리 로블스.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 로타리의 초기 기초를 닦으신 분입니다. 빌 젠센, 그 다음에 에이어 화이트 이런 분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기본적인 틀을 피게 되죠. 그 다음에 2주 후에 이제 로타리 명칭이 확장되고, 로타리도 뭐 우연찮게 있고, 로타리는 어디라도 있으니까, 이때는 뭐 마차가 다닐 때입니다. 1905년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해리 러블스라는 이 사람이 인쇄업자입니다. 프린터인데,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이제 뭐 자기 그 직업이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건, 그러니까 집 마차였잖아요. 마차의 휠에서 영감을 얻어서 로타리니까 이렇게 만들자.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만 초창기 때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부 이제 마차 수레바퀴 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로타리 명칭 확진하고 회장, 통신당장 회장이 이때 해리스는 안 됩니다. 해리스는 시카고 클럽의 3대 회장이고요.
첫 초대 회장은 이분입니다. 실베스터 스체이더. 구스타프는 이 활동을 얼마 못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05년도 10월달 회원 명부를 입수를 했습니다. 요겁니다. 초기. 1905년도 로체스터 명단이죠. 시카고 로체스터. 여기는 액티브, 스틸 액티브 멤버. 여기 벽표 표시로. 여기가 이제 그 실내가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폴이라고 씁니다. 폴 해리스, 그 다음에 러블스, 아까 해리스 러블스, 이렇게 연센, 이런 사람들이. 정회원이 18명인데, 여기는 뭐냐면, 명예회원 2명이 있었습니다. 1905년도 이게 10월달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도 2월달에 창립을 해가지고, 거의 다 나가요. 이게 지금이나 어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신생클럽 만들면, 제가 입회할 때 10명이 입회했는데 남은 건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분이 늦게 결혼을 합니다. 1910년도에 결혼하니까 42살인가 이때 결혼하고 그리고 78세에 어쨌든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진 게 이 해리스의 통찰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남에게 그걸 아까 얘기했던 영감을 준 거죠. 그래서 초기의 멤버들이 2명 떨어져 나갔지만 이 해리스 러글스라는 사람이 로타리 노래도 만듭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러글스 이분이 이제 로타리 노래를 제창하게 되고 그 돌아가면서 모이게 되고 요게 이제 기초를 잡게 되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초기에서. 그래서 초기 로타리 목표는 회원들의 비즈니스 이익 증진입니다. 우리끼리 뭔가 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도와보자. 단순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봉사 이런 거 아직 생각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친목도 뭐 친교 클럽 이제 그냥 친교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1906년 4월달 도널드 카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된 것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지금의 로타리 초기에 지금 봉사단체의 초기는 도널드 카프의 제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같으면 비즈니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의미 없다. 나는 탈퇴하란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뭐 할 거냐? 자, 시카고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며 시민적 긍지와 충성심을 부르는 거야. 자,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끼리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시카고 아까도 얘기했죠. 시카고에 어두운 것들이 지금도 시카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도널드 카프가 제안해서 했고 그 이듬해 1907년도에 아까 총장님이 보내주신 공중 화장실을 봅니다. 지금 공중 화장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죠. 뒷골목에 그 공중 화장실 당시에는 일대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첫 사업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이 도널드 카트의 그 성찰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안목 그걸 또 받아들이는 또 이 폴 해리스나 그 자기 동료들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카고 클럽의 그 주의 미팅 그거든요. 이분이 이제 폴 해리스 굉장히 뒤에 사진인 것 같아요. 이게 부인 회원들 모습도 여기는 중경모이고 굉장히 회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카고 로타리 클럽의 회원 수가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이렇게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남에게 영감을 주자 그런 로타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오랜 미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살펴본다. 우리 한국의 로타리가 어떤 것까지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시카고 클럽입니다. 1907년도에 근데 이분이 그 시카고 클럽의 3대 회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폴 해리스 회장은 뭔가를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게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뭔가 확대해보자. 그래서 아까 그 젊었을 때 유럽에도 여행 갔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제일 먼저 생긴 게 이제 그 캐나다 클럽이었어요.
올해 1910년에서 11년 전미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해서 이제 그 캐나다 클럽이 창립을 하고요. 1910년, 12년.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로타리, 지금 강령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기초가 되는 강령을 제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때 은행인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클럽이 창립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여기 런던, 아일랜드, 영국과 아일랜드는 그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국제 로타리 정관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의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그때 왜 그랬냐 하니까 역사적으로 영국이 굉장히 그 미국은 신세국가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것들을 요구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타리 잡지도 이렇게 참관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로타리 표어도 제창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확대를 하죠. 이제 1912년쯤, 한 7년쯤 되면 한 50개 클럽이 되고 5,000명 되는 수가. 12년도에는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과 세칙. 정관은 뭐 여러 가지 헌법이죠. 세칙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이걸 채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지금 그 강령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합법적인 직업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굉장히 로타리가 아까 디퍼런스는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직업적인 걸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는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막스 웨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직업은 신의 소명이다. 그래서 하는 로타리는 직업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난히 강조를 합니다. 윤리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고도의 윤리규범.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할까 하나의 종교단체의 어떤 이상가는 그 뭐라고 할까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정관과 세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범위를 넓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정관에도 지금 들어가 있죠. 뭐 강령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1년도에 국제로타리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퀴가 한 게 24년입니다. 이 6개 바퀴살하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4개. 열쇠 구멍 하나 있죠. 여기 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경의 로타리 클럽이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합니다. 1920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그때 미국에 선진국을 위해서 간 사람이 다시 일본에 돌아왔는데 미국에 있는 로타리 클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 이거 한번 조직해봐라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동경 로타리 클럽이 되고 그 다음에 동경 로타리 클럽에서 경성 로타리 여기는 뭐 우리가 비극의 역사죠.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35년도에 부산, 37년도에 그냥 38년도에 대구 클럽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49년도에 쭉 하다가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일제 식민지였고 여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보니까 전부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서울, 이 경성 로타리 클럽이 서울 로타리 클럽이 되죠. 그래서 52년도에 다시 부산이 창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구, 한양, 58년도 남부산, 64년도에 울산 로타리 클럽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1년도에 로타리 강령이 채택이 되는데, 지금 강령은, 지금 강령이죠. 현재 로타리 강령이 50년, 굉장히 그 일찍이 그 강령이 채택되고, 인터랙트 로트랙트, 그 다음에 규정심의가 이제 입법기관이 이제 70년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6년도에 100만 돌파.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 썼습니다. 8월 30일이 아니고 7월 30일 기준, 로타리 아니야 117만, 120원. 2019년도에, 18년도에 122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해 7월 30일 기준에서 117만 명 되고요. 여기는 한국 로타리입니다. 한국 로타리가 6만 7천 명인데요. 클럽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3만 한 5천 개에서 3만 6천 개가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분은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클럽당 그 회원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문제죠. 한국 로타리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현황은 229에서 47에서 222만 명에서 117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로타리의 본질은 뭐냐? 로타리의 본질, 봉사의 주체는 클럽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타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왜 이제 클럽 봉사가 왜 중요한지. 로타리 클럽은 로타리에게 봉사를 제공하기 위한 존재.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것은 개인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개인입니다.
클럽의 단체로서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아까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로타리안 개개인이 왜 판사가 검사가 가까이 헌법기관이듯이 로타리는 로타리 클럽의 멤버가 아니고 로타리안이 바로 로타리안이 된 것이고 그 로타리안들이 모인 게 클럽이 되고 클럽들이 모인 게 지구가 되고 지구 모인 게 아라의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타리안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로타리안이 순차적인 봉사를 통해서 갑니다. 클럽 봉사를 우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봉사. 그 다음에 직업봉사가 된 다음에 사회봉사. 사회봉사가 된 다음에 국제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로타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로타리 강령 여기에서 그 제1이죠. 교육을 듭니다. 여기서 클럽봉사의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봅니다. 여기서 직업봉사의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봉사 이상을 실천한다. 사회봉사. 국제간의 친선과 평등을 공유한다. 강 5가지 리더십의 봉사. 청소년들 변화를 추구한다. 청소년 봉사. 여기서 이제 그 봉사위원회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토를 어떻게 정하는가. 우리의 모토는 제일위의 총학봉사입니다만 먼저 시작한 게 1930년대에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벌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할 때는 희라고 썼습니다. 요즘에는 뭐 양성평등에서 뭐라고 볼 수 있다만 여기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거둔다는 많이 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봉사를 많이 합니다. 요게 이제 이 그림인데요. 요건 어느 호텔에 시어머니 호텔이면 호텔에 그 재향군인의 방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 로타리 클럽이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히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이게 아까 했던 모토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안들을 상징하는 로타리안들이 뭐하러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고 전체 개괄적인 걸 마치면서 이제 로타리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혹시 신입회원한 겁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로타리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뭐 이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이 있으면 의무사 의무가 있어야 되죠. 출석 50% 이상 출석입니다. 이게 잘 안 지켜지죠. 그 다음에 아니면 본클럽에 하든지 아니면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이건 로타리 정관에 그러니까 로타리안의 헌법이라고 하는 정관에 명시된 겁니다. 매 반기별 본클럽의 30%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분 초창기부터 왜 매주 모여서 왜 그렇게 하느냐? 매주 만나면서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각자의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 분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직업당 한 명씩만 입회하도록 만들었어요. 개개인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의무사항이 이거죠. 여기 의무납입군.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그 입회를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1989년도. 예, 그렇죠. 그게 소송 결과인데요. 울산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울산 목각클럽이 93년도에 여성클럽으로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목각클럽, 그 문수클럽이에요. 울산클럽이 2006년도에 혼성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클럽운동은 정기 모임이 있고요. 월 2회 이상입니다. 이건 월 2회 이상, 이건 정관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몇 년 전 그러겠고요. 지금 제가 대표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57개의 로타리 클럽이 울산에 있었습니다. 11개 클럽의 월 1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로타리 진료다. 그러니까 로타리에 얘기 안 했습니다. 고위직에 있던 리더가 있던 클럽도 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일단 2회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차총회가 있죠. 차기 임원. 이게 이제 우리 로타리안들이
이 클럽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다른 그 로타리와 다른 뭐라고 할까 조직하고 다른 점이 다른 데는 전부 총회를 합니다. 회원들이 모이는 곳이 총회니까요. 근데 로타리는 철저하게 총회는 2번밖에 없습니다. 연차 총회하고 뭐죠? 예결산주예요. 예결산 총회 2번밖에 없습니다. 그때 총회원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사회에서 합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물론 여기에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로타리 내에서 뭔가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건 이사회로 넘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럽 협의회가 클럽 협의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이제 정기 모임이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연설총회. 이게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회 결의가 회장이 발표를 했는데, 클럽에 와서 발표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의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사회로 갑니다. 이게 로타리의 절차입니다. 다시 이사회에서 회원들의 그 이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대 아까 우리가 다음에 또 강사님께서 분과위원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요 클럽 주고 클럽의 역사 기록입니다. 아까 시카고 로타리 클럽도 봤듯이 우리 그 국제 로타리도 봤습니다만 로타리 잡지를 굉장히 일찍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우리하고 한 2년 뒤에 창립된 다른 그걸 보니까 거기도 한 50년 상가를 만드는데 빈약해요. 우리 클럽에 50년 상가 800페이지 정도. 왜? 초창기부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클럽에서 주보를 굉장히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호인데요. 사실은 신입 회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아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경성 로타리에서 이렇게 우리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819년도에 제가 대만에 상상님도 가셨는데 거기에서 서린 클럽에 와 보니까 로타리 아호를 전부 영어로 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젊은 회원들은 영어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닉네임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 가서 전부 아우라는 게 멋지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태어난 고향,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아우를 만드니까 이 신입 회원들이, 새 회원들이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익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전부 아우라는 게 한자인데, 요즘 한글로 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우는 앞으로 젊은 회원들은 영어로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럽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나세이로 뭘 시키면 하라는 겁니다. 이게 로타리 전통입니다. 다 됐나요? 그래. 그러면 제가 로타리 이것만 가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한 2시간 좀 달라니까 절대 안 주시고 이분이 이분만 로버트 테일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 로타리 클럽에서 처음 사용했던 이게 이거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것도 현재형이고 얘들은 미래형인데요.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진실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정한다, 공평한다. 이게 올 컨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올 컨선드. 그러니까 모두에게가 아니고 너와 관련된 모두에게 공평한가 이 말입니다. 내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내하고 관계되는 사람에게 공정한. 공정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웠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더하게 하는가, 더 할 것인가, 앞으로 나의 어떤 행동 거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 아까도 나온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좀 신조처럼 느끼는 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우리 전 인격 체제거든요. 거기에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A를 정해놓고 4가지 길을 정해놓고 테스트를 해봐서 그대로 로타리언으로서 길을 같이 가자는 그런 호버트 켈러의 뭐라고 할까 이분이 시카고 로타리 클럽 회장 출신이고요. 나라의 회장도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 회사의 방침을 갖다 만들었는데 자기 회사를 살리게 뱅크러시 된 걸 살리는데 이걸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로타리에 무상 헌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0809년도에 한국 우리나라 분이시죠. 양천 이동건 RI 회장이십니다. 이분은 테마가 Make Dreams Real입니다. 꿈들을 현실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타리 회에서 아니면 로타리안으로 살면서 어떤 가치와 이상을 어떤 꿈이 있는가를 현실로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분의 테마였습니다. 이분의 테마처럼 우리들도 그러시기를 주목을 바라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함께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어렵다는 성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 종행으로 적어봤습니다. 처음 마음먹는 것이 끝까지 같이 가자. 특히 오늘 저희가 듣고 계시는데 오늘 리표한 마음들이 처음에 하는 것이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심 종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함께 가고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로타리의 어떤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